기대 수익률 포트폴리오의 계산 문제로 가죠. 여러분들 여기도 우리가 별표를 3개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에요. 이것도 GT 이용합니다.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 이거는 조금 달라요. 전 시간에 봤던 건 그냥 가중평균에서 수익률을 구했는데, 자, 근데 투자 비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상황이 불황일 수도 있고 호황일 수도 있죠. 그 확률을 본다면 불황에 대한 확률이 있어요. 확률이, 자, 요게 40%고 요게 60%. 퍼센트를 안 적을게요. 그냥 우리가 어차피 퍼센트를 이제 이용할 건데, 그 다음에 이제 A 부동산과 B 부동산이 있어요. A 부동산과 B 부동산.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게 되면은 포트폴리오의 비중이라는 게 있어요. 포트폴리오의 비중은 50%, 50%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반반씩이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억이 있으면 5천만 원, 5천만 원 투자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는 20, 여기는 10, 그 다음에 여기는 70, 30이면요. 만약에 40, 60이면은 실제 곱해야 되지만 50, 50은 나중에 이제 GT를 이용해서 나온 걸 보면은 반반씩 잘라서 더해도 돼요. 그래서 나중에 40, 60은 좀 더 힘들겠죠. 50은 낫죠. 그럼 저랑 같이 한번 우리가 같이 연습 게임을 해보죠. 자, 요거 아까 곱해서 더하는 거 기억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40 곱하기 20% 8% 나오고요. 60 곱하기 70% 하면 우리가 42가 나오죠. 그러면 GT, 그럼 50%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비중이 50이라는 건 반반씩 쪼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40 곱하기 10%, 그럼 4%가 나오죠. 그 다음에 60 곱하기 30%, 그럼 18% 나오니까 이걸 GT로 누르게 되면 22가 되죠. 자, 그러면 A 대안의 50%, B 대안의 22%인데 반반씩이라는 거죠. 그럼 이건 25가 되고요. 이건 11이 되니까 합치면 36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세요. 이제 합계 시장 가치가 좀 어렵습니다. 미리 어렵다는 걸 좀 말씀드리죠. 그래서 254페이지요. 그래서 화폐의 시간 가치입니다. 시간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화폐는 시간 가치가 있죠. 그래서 부동산을 투자하는 현재 지출과 장래 수익을 비교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장래 100원과 현재 100원은 같은 의미로 금액이 아니죠. 장래 금액을 현재 금액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이 할인한다는 얘기를 듣거든요. 그래서 이 정확한 이해가 또 필요한데요. 특히 지금 254페이지 가시면 미래 가치로 바꾸는 곱하는 수가 계수가 3가지가 있고 현재 가치로 바꾸는 계수가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는 그 개념에서 우리가 시험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수식이 있어요. 수식에 대한 계산 문제는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식이라는 것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제가 이제 그거는 나중에 문제 풀 때 조금 제가 해드리는 걸 할게요. 지금까지 수식까지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해드린다는 걸 말씀드리고, 화폐 시장 가치에서 우리가 단위가 아니라 복리입니다. 그러니까 단위는 초기에 원금에만 이자가 지급하는 것이고요. 복리는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에도 이자가 지급되거든요. 그 복리가 이자가 더 높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화폐의 시장 가치는 일단 개념을 아셔야 되니까 들어갑니다. 자, 지금 돈 100만 원은 한 번이니까 일시불이죠. 매번은 연금이고요. 자, 이거를 1년 후에 연 10%다 라고 한다면 10%가 붙으니까 110만 원이 돼요. 그래서 100만 원을 현재 가치라고 얘기하고요. 현재 가치. 줄여서 현가라고 얘기하거든요. 현가다. 현가다. 이렇게 해서 이걸 현가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근데 110만 원은 미래 가치예요. 미래 가치. 미래 가치를 우리가 두 자로 줄여서 내가라고 하거든요. 내가. 자, 그럼 택시가 12시 넘으면 할증료가 붙는다고 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할증이라고 합니다.
그럼 곱하는 1.1이라는 이 개수들이 6가지 개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래 가치로 바꾸는 거와 현재 가치로 바꾸는 개수가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예전에 이제 할인이라는 말을 썼죠. 미래 가치,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거는 어음 할인한다. 할인입니다. 10%의 할인율이 들어가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보통 다 복리 계산으로 가거든요. 그럼 단위와 복리를 이제 우리가 이해하시려면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자, 한 번 지급되는 건 일시불이고 매년은 연금이죠. 자, 지금 100만 원은 일시불이었어요, 여러분들. 들어갑니다. 자, 지금 100만 원을 은행에다 맡겨요. 그래서 단리로 할지 복리인데 복리가 더 이자를 많이 주기 때문에 복리로 해달라고 하셔야 되죠. 자, 그러면 100만 원을 2년 후에 연 10% 이자를 받는다. 그 원금에다가 10%니까 100만 원의 10%는 10만 원이잖아요. 그럼 10만 원, 10만 원 받고 원금 회수하죠. 그럼 120만 원밖에 안 돼요. 원금에다가 10%니까요. 10만 원 2번 받는 거죠. 근데 복리는 달라요. 자, 이게 지금 제가 할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 모든 계수가 복리 계산인데요. 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자, 100만 원이 일시불이에요. 일시불을 만약에 1년 후에 10%라면 1.1이라는 걸 곱하는 걸 수학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놨거든요. 110만 원이 1년 후에 일시불의 미래가치가 됩니다. 일시불의 미래가치. 그때 곱하는 수가 계수예요. 이거 우리가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그러면 복리라는 건요. 아까는 단위는 그냥 100만 원에 10만 원, 10만 원, 100만 원 회수, 120만 원인데 그렇지 않아요. 얘는요. 100만 원에다가 1.1을 곱해서 110만 원 된다는 원리가 아니라 여기다가 1.1을 곱해버려요. 이자가 또 붙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식이 하나 탄생됩니다. 요게 일시불의 내가 계수인데요. 미래가치를 줄여서 내가라고 하잖아요. 그럼 일시불의 내가 계수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일시불 내가 계수 식은요. 수학한 애들이 1 플러스예요. 플러스 R은 이자료죠. 그래서 우리가 R을 깐다. 이자를 까는 거죠. N은 연수입니다. 1년은 1승, 2년 2승.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0.1에서 1.1을 2번 곱하는 거죠. 그럼 1.1이 돼요. 그럼 121만 원 받으니 우리 복리가 훨씬 이자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탄생됐어요. 일시불의 내가 계수가. 자, 이제 천천히 우리가 가볼게요. 미래 가치로 바꾸는 계수가 3가지가 있고 현재 가치로 바꾸는 계수가 3가지가 있다. 그러면 자, 미래 가치부터 갑니다. 그럼 미래 가치를 우리가 따졌을 때 자, 첫 번째는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 그럼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는 언제 사용하느냐? 자,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돈 100만 원이 일시불이에요. 만 원 빼겠습니다. 이거를 1년 후에 110만 원 우리가 구하고 싶다는 거죠. 이게 일시불의 미래 가치. 그러면 이게 일시불의 미래 가치가 됩니다. 미래 가치가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일시불에다가 곱해요. 일시불의 내가 계수 곱하죠. 줄여서. 일시불의 내가 계수는 어떻게 산정했나요? 자, 요게 식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1 플러스 R의 n승이라는 식이 탄생하게 됩니다. 1 플러스 R의 n승. 자, 근데 현재 가치도 돌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110만 원을 미래 일시불입니다. 미래의 일시불. 자, 이걸 일시불의 현재 가치로 돌려요. 100만 원으로. 자, 이걸 알고 싶어요. 그럼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미래 일시불에서 곱하는 수가 계수잖아요. 제 역수라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 1.1로 나누게 되는 거죠. 곧 이거는 110만 원에다가 곱하기 1.1분의 1로 곱한 거죠. 그럼 역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곱하는 걸로 간다면 원래 나누는 건 그냥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누지만 곱하는 걸로 가기 때문에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로 곱한다. 일시불의 현가 계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럼 가볼까요? 자, 얘는 미래의 110만 원을 현재로 땡겨서 100만 원을 알고 싶다는 거죠. 그건 일시불의 현재 가치가 되겠죠. 자, 그럼 현재 가치 계수들을 쫙 적겠습니다. 현재 가치 계수. 자, 이건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가 돼요.
현재 가치 계수, 평가 계수죠. 그러면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이걸 구합니다. 그럼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110만 원이 일시불이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예분의 예를 곱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일시불의 내과 계수는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역수는. 그럼 우리가 일시불의 현가 계수로 곱한다는 얘기입니다. 고로 얘랑 역수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 자, 이거를 우리가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이라고도 하는데 참고하시고요. 자, 이 두 가지가 역수관계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시불끼리 역수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일시불의 내과 계수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이걸 사용한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찾아 드릴게요. 물론 박스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제가 보여드리는 게 좋습니다. 255페이지 가시면 일시불의 미래 가치가 있죠. 거기 동그라미 2번으로 가세요. 현재 이론이라는 거 있죠. 동그라미십시오. 이론이라는 거는 만약에 매년 1원씩 나오면 연금인데 그냥 이론 나오면 일시불입니다. 이걸 이자 R로 적음했을 때 N년 후라는 게 있죠. N년 후가 나오면 이건 현가 아니라 내과 계수를 사용한다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256페이지 가시면 일시불의 현재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건 어디로 가냐? 3번이 중요합니다. 자, 1억 원이 중요하죠. 1억 원은 일시불이에요. 1억 원은 딱 한 번이니까. 그 다음에 이걸 예상되는 토지 현재 가치를 계산한다. 자, 현재 가치죠. 현재 가치라는 말이 나오면 현재 가치 계수를 사용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연금이 이제 어렵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연금은 여러 번이고, 자, 이제 감책매수와 저당상수라는 게 나오는데, 자, 지금서부터 조금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어렵더라도 우리가 이제 따라서 한번 가볼게요. 자, 연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한번 들어보죠. 갑돌이가 시청에 근무를 했어요. 그러면 공무원들은 보통 퇴직할 때 연금 타죠. 그럼 시험 문제 매년 1,000만 원씩이라는 게 나올 겁니다. 그럼 매년 1,000만 원씩은 매번 받으니까 연금이라는 거를 찾아내셔야 돼요. 연금이고, 자, 이거를 3년 후에 받겠대요. 그럼 3년 후라는 게 나왔다면 N년 후니까 내과 계수를 사용한다를 잡으셔야 됩니다. 내과 계수입니다, 여러분들. 내과 계수를 사용한다. 이렇게 잡으세요. 그러면 이자율 연 10%에 대한 적립 이자율이 있겠죠. 자, 그럼 타임 스케줄을 잘 그립니다. 자, 얘는 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는 언제 사용하냐가 중요하거든요. 미래가치 계수.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이거는 타임 스케줄 그려서 자, 1년, 2년, 3년이면은 그냥 10,000원을 빼겠습니다. 그냥 1,000씩 받기로 했죠. 이 쪼갠 금액이 원래는 1,000만 원씩 받기로 했는데요. 3년 후에 받는다는 건 적립해서 받죠. 자, 그럼 이거를 다 우리가 모읍니다. 모아서 뭉친 금액이에요. 뭉친 금액을 구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뭉쳐라로 갑니다. 뭉쳐라. 자, 그래서 계산 방식이 자, 이건 이자가 안 나가고 1년 이자, 2년 이자로 더해도 되는데 복잡해요. 나중에 이제 제가 내과 계수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 내과 계수라는 자체가 그냥 식만 이렇다라는 것만 가져가시지 그렇게 깊게 보지 마십시오. 계산 문제는 제가 나중에 한꺼번에 해드립니다. 그 뭉친 금액은 큰 금액이에요. 이게 연금의 미래가치죠. 미래가치. 자, 그러면 연금에다가 연금의 내과 계수를 이용합니다. 연금의 내과 계수. 자, 이 내과 계수라는 자체가 수식이 있죠. 근데 이거는 여기 지금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계산은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을 R로 나누는 건데, 자, 이게 이제 역수가 저당 감칙 계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 강의에서는 이 수식 같은 거는 나중에 제가 계산 문제를 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계산 문제만 우리가 시험 문제가 평범한 문제거든요. 이 합계 시간 가치가 좀 난이도가 있어요. 나중에 해드리겠다는 약속했고요. 그 역수관계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럼 아까 제가 말한 그 수식의 반대가 얘죠. 그럼 왜 역수냐?
얘는 반대예요. 들어보시면요. 감침계수는 얘랑 엮습니다. 감채 기금계수요. 자, 우리가 적금을 들어요. 적금액은 알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쪼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침계수를 구한다. 감채 기금계수죠. 그럼 매기간 쪼갠 금액에 대한 매기간 연금 불이백이 우리한텐 중요한 거죠. 불이백.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뭉친 거를 가지고 옵니다. 저걸 그대로 가져와서 뭉친 걸 가져와서 쪼개라. 쪼갠 금액을 구하는 거예요. 뭉친 금액이 아니라. 그럼 1억을 만들기 위해서 쪼개죠. 왜 쪼갰어요? 만들기 위해서, 모으기 위해서. 미래 가치죠. 자, 그럼 요 쪼갠 금액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싶다는 거죠. 쪼갠 금액 역수 관계입니다. 다시요. 제 쪼갠 금액들을 다시 모아서 연금의 미래 가치를 구하는 거고, 얘는 뭉친 걸 다시 갖고 와서, 자, 우리가 1억이라는 걸 타먹어야 되잖아요. 쪼개서 얼마씩 불입하냐가 중요하죠. 자, 그럼 감침계수는 쪼갠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256의, 자, 얘는 n년 후에 1억을 만들기 위해서 쪼개죠. 그래서 분립하는 매기간 분리백을 구한다. 자, 그래서 밑에 해설해 보시면 기출 문제입니다. 3번. 자, 5년 후에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3억을 모으기 위해서 쪼갭니다. 왜 쪼개요? 분립하기 위해서 쪼개는 거죠. 감침계수를 곱한다. 이게 기출이었고요. 자, 이제 남아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가 남았죠. 현재 가치 계수. 자, 이거는 앞돌이하고 이제 을돌이가 같이 근무를 했는데요. 얘는 매년 받는 게 아니라 3년 있다가 적립해서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치킨 사업을 하고 싶어요. 현재 뭉친 금액을 달라고 하죠. 자, 뭉치긴 뭉치는데 현재에 뭉칩니다. 그래서 1년, 2년, 3년인데요. 천씩 매년 받는 것도 아니고요. 뭉쳐서 미래에 받는 것도 아니고 이걸 땡겨서 현재로 받아버려요. 그럼 얘도 뭉친 금액입니다. 뭉친 금액, 뭉쳐라. 근데 미래에 뭉친 게 아니라 현재에 뭉친 거죠. 그래서 현재 뭉친 것이 연금의 현가계수라고 합니다. 현가계수. 자, 그러면은 이걸 제가 놓쳤네요. 아까 연금의 내가계수를 먼저 이걸 했었어야죠. 노란색으로. 이건 우리가 이해 갔으니까. 연금의 내가계수는, 자, 죄송합니다. 자, 요거를 아까 페이지 가시면은 다시 255페이지로 가시면요. 연금의 미래가치계수가 있죠. 연금의 내가계수는 매년 이론식을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러니까 요거랑 틀려요. 그냥 이론은 일시불인데 매년 이론식은 연금입니다. 자, 이거를 연금의 이자를 R로 계산했을 때 계속해서 적립해야 될 N년 후죠. N년 후는 현가계수가 아니라 내가계수라는 거죠. 그래서 뭉친 금액이에요. 그래서 밑에 가시면은 자, 우리가 적립한다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감침계수가 헷갈리거든요. 매월 연금 형태로 적립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달성된 금액이라니까 뭉친 금액이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오셔서 우리가 256페이지 연금의 현재 가치로 계수로 가면 됩니다. 그 연금의 현재 가치는 현재 땡긴 그 금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현재 가치를 구하려고 하면 곱하는 수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연금이라는 1,000만 원을 알고 있다면 여기다가 연금의 현가계수를 이용하죠. 근데 이 수식은 지금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눈요기만, 눈만 보세요. 오른쪽에 257페이지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을 R로 나눈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건 지금 하시는 것보다 나중에 계산 문제를 같이 해서 도와드리는 게 좋아요. 그럼 일단 찾는 게 중요하죠. 그럼 연금의 현가계수를 사용하느냐는 그 지문에 답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연금의 현가계수는 들어갑니다. 자, 연금의 현가계수는 이자율 R이고 기간이 N일 때 매년 이론식 동그라미. 자, 그냥 1억 원, 1원은 일시불인데 매년 이론식은 연금입니다. 매년 이론식. 매년 이론식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해요? 현재 일시불로 환원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현가계수는 이제 환원한다는 말을 쓰거든요. 그럼 현가계수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저당상수가 중요합니다. 별표를 3개 치시는데 우리가 이제 이 투자론이 끝나면 금융 파트로 가요. 금융에서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거치 기간 동안 이자만 내다가 상환을 하는 상환 방식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원리금 균등 상환액을 구했댔습니다. 자, 이거는 뭉친 걸 가져와서 얘도 쪼개랍니다. 목적이 틀려요. 얘는 1억을 빌렸을 때 갚아 나가는 금액을 구하기 위해서 쪼갭니다. 그 금액이 원리금 상환액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리금 상환액을 구합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액. 그러면 융자액이라는 쪼갠 금액은 알고 있죠. 1억은 알고 있으면 쪼개서 갚아 나가는 위해서는 저당상수를 사용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원리금 균등은 매번 내기 때문에 연금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연습 게임 좀 할까요? 자, 얘가 역수입니다, 여러분들. 역수라고 한다면 들어가보죠. 역수라고 한다면 갑니다. 내가 1억을 빌렸어요. 뭉친 걸 쪼개죠. 쪼개서 매번 갚아 나가기 위한 이 매기간 연금 랩이 연금입니다. 근데 우리 조기상환 한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바로 빌려서 바로 갚죠. 조기상환 수를 내야지만 그럼 바로 갚으면 1억을 줘야 돼요. 그래서 땡겨서 갚는 게 현재 가치입니다. 그래서 연금 현재 가치 계수는 융자 잔액을 쓸 때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이따 제가 후수를 할 거고요. 이 역수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면 완벽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미래 가치고 여기가 현재 가치이기 때문에 자, 여기 미래 가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감침 계수는 미래 가치 계수가 없거든요. 미래 가치라는 뜻이 없죠. 자, 현재 가치가 다 들어갔는데 저당상수 현재 가치라는 게 없습니다. 그럼 편법을 이용한다면 우리가 매년 빌리는 인생보다는 감침교수에 모으는 인생을 사셔야 되는 거죠. 감침교수는 1억을 만들기 위해서 모으니까 미래 가치고, 자, 얘는 1억을 빌려서 갚아 나가니까 현재 가치가 되는 거죠. 그죠? 갚아 나가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침교수는 미래 가치라는 걸 이렇게 좀 편법으로 미래 가치라는 것은 미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감채 기금 미음 이렇게 들어가고요. 현재 가치는 미음이 안 들어가죠. 이응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당 상수 이응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암기 기법은 가르쳐 드리겠지만 지금은 그냥 일시불끼리 역수고요. 감침 계수와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가 역수고 연금의 현가 계수와 저당 상수가 역수라는 걸 그렇게 가져가시고 나중에 제가 빨리 또 암기하는 기법을 가르쳐 드리겠는데요. 자,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258페이지가 중요하죠. 자, 258페이지를 이제 미리 간다면 우리가 어느 게 중요하냐면 미상한 원금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미상한 원금.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일단은 천천히 가볼게요. 이 두 가지가 역수라는 건 아까 제가 뭉친 걸 빌려서 갚아 나가는 거고, 자, 이건 갚는 걸 땡겨서 갚는 거고 반대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갑돌이가 A은행한테 1억을 대출받습니다. 상환 기간이 있겠죠. 그러면 10년이 전체 기간이라고 봐봐요. 자, 그러면 6년을 상환하고 4년이 남았다는 거죠. 그러면 6년에 상환되는 우리가 금액이 있어요. 그럼 6천만 원을 상환하고요. 4천만 원이 잔금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원리금은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갚아 나가는 원리금이 연금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4년 동안 갚는 거죠. 자, 그러면 융자 미상환에 대한 원금은 잔금이라고 적으세요. 아직 상환되지 않는 남아있는 금액. 자, 이거는 저당대부액이 이게 바로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돈을 빌린 금액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1억에다가 잔금 비율을 곱해요. 그럼 잔금 비율이 40%면 당연히 4천만 원이 되겠죠. 4천만 원. 자, 그렇다면은 잔금 비율은 뭐냐면 저당대부액 중 미상환된 원금을 잔금이라고 하고 차지한 비율을 잔금 비율이라고 그래요. 그럼 T 시점에서 잔금 비율은 어떻게 되느냐? 잔금 비율의 계산식이 있는데요. 자, 들어보도록 하죠. 자, 잔금 비율은 40%잖아요. 그럼 잔금 비율은 어떻게 구하느냐? 자, 우리 조기 상환을 하게 되면은 이 잔액이 남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땡겨서 갚는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미상환된 원금은요. 자, 이 원리금, 저당 지불액이 원리금입니다. 원리금이 연금이라면 땡겨서 갚아버려요. 4년 동안. 그래서 자, 우리 연금의 현가계수를 제가 그냥 연연이라고 할게요. 그럼 잔여 기간을 땡긴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얘를 전체 기간을 땡기면 어떨까? 다시 1억이 오잖아요. 전체 기간. 자, 그렇다면은 1억 중에서 4천만 원이 남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어떻습니까? 얘는 지워지죠. 그래서 잔금 비율을 정리한다면, 자, 지금은 잘 출제가 안 됩니다. 옛날에 됐기 때문에 그냥 암기하세요. 둘 다 연금의 현가계수를 이용한다는 거죠. 근데 1억 개 4천이니 밑에는 전체 기간이 내려올 거고요. 위에는 잔여 기간이 올라간다. 자, 그래서 잔금 비율은 그렇게 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환 비율은 뭐예요? 자, 전체 금액에서 상환된 금액을 얘기하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시험이 잘 나옵니다. 그럼 1억에서 6천만 원이 상환됐으면 이거를 60%를 상환 비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상환 비율. 그럼 4천만 원 1억의 40%니까 잔금 비율이죠. 그럼 이걸 더하면 1이 되죠.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을 더하면 1이 된다. 상환 비율은 1- 잔금 비율, 잔금이 1- 상환 비율이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잔금 비율이 뭔지, 상환 비율이 뭔지, 특히 임자 잔액이라는 것은 자, 매기간 저당 지불액이 원리금은 땡겨서 받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뭉친 걸 쪼갠 거는 갖기 위해서 원리금에 대한 쪼갠 금액을 구할 때 저당상수고, 연금 현가계수는 그것을 땡겨서 갚아버리는 거죠. 뭉친 금액. 그래서 연금 현가계수다. 이렇게 해서 봅니다. 그래서 밑에 상환 비율이라는 것은 1- 상환 비율이 잔금 비율이 된다. 그 다음에 상환 조건표라는 것은 이건 제가 금융대 연결시킬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화폐 시장 가치를 봤죠. 저번 우리가 계산 문제랑 같이 봤는데 난이도가 상입니다. 얘가.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 시간이죠. 이제 이번 주 마지막 시간이 돼서 우리가 앞쪽에서 이제 21, 22, 23 받고 24, 25, 26이 이제 이번 강의인데요. 앞쪽에서 이제 포트폴리오 했었고 그 계산 문제를 연결시켰죠. 그러면서 자, 이번 한 강의는 화폐의 시장 가치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일시불이 나오면 1원이고요. 매년 1원씩 나오면 연금이에요. N년 후가 나오면 내가고요. 그 다음에 현재 환원한다는 게 나오면 현가계수다. 자, 그럼 얘는 뭉친 금액이고 쪼갰다, 뭉쳤다, 쪼갰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감친계수와 저당상수는 쪼갠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얘는 1억을 만들기 위해서 모으니까 미래가치. 자, 얘는 왜 쪼갰어요? 이걸 빌려서 갚아나간 쪼갠 금액이 원리금 상환은 저당상수죠. 그러니까 힌트를 드리면 원리금 균등상환 구하면 저당상수가 유력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잔금을 구한다는 것은 이 저당 지불액에 대한 원리금을 땡겨서 갚으니 연금의 현가계수를 이용합니다. 그럼 이게 똑같이 되니까 지워진다면 연형만 나와요. 연금 현가계수. 그래서 1억에 4천이니 밑에는 전체 기간, 위에는 잔여 기간. 잔금 비율이라는 자체가 예전에 나오고 한 10몇 년 전부터는 조금 나오기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상환된 잔금이 연금의 현가계수를 이용한다는 것만 좀 정리해 주시고요. 그러면 상환 비율이 60%고 잔금 비율이 40%면 1이 된다는 게 중요하죠.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쪽은 난이도가 상이기 때문에요. 여기 좀 동영상을 계속 돌려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 좀 쉬었다 가실 부분은요. 259에 넘기시면 260에 261이 중요하죠. 그래서 별표를 3개 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배우실 거는 우리가 임대사업을 할 때 운영할 때 임대료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가는 것도 있다. 현금 수지를 볼 거예요. 캐시플로죠. 처분에 대한 건데 이건 무조건 100%입니다.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제 좀 쉬었다가 갈 건데요. 화폐 시장 가치에 대한 계산도 여기 조금 철저히 준비를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또한 우리 시험 문제 잘 나오기 때문에 화폐 시장 가치가 미래 가치가 있고 현재 가치가 있다. 그 수식은 잠깐 제가 그 산식에 대해서는 뭐 1 플러스 R의 N승에 대한 마이너스 1을 R로 나눈다는 연금의 내가계수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자, 가장 중요한 게 이론이에요. 이론이 또 잘 나오니까 이론 위주로 좀 우리가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좀 쉬었다가요. 세 번째 시간 들어가도록 하죠. 좀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여러분들.